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해 주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교육부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직 공문은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로 이제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기다리다가 오늘 설명회까지 내용 공문이 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래도 미리 안내를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공문이 시행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 선에서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5년 유보통합 시범사업은 그 사업 대상에 따라서 1기, 2기로 이렇게 사업이 구분이 됩니다. 1기는 그 24년 시범사업 선정기간 대상으로 지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성과평가를 해서 25년에 재지정해서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교육부에서 이런 방침으로 정해져서 이제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기는 도내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1기 사업에서 변화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개 기관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25년에는 1기관이 포기를 하게 되면서 5개 기관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현원 유지 지침이 약간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24년 총 현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이제 입학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범사업 정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공문이 이제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4가지 꼭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1기 시범사업 5기관 운영과 그 다음에 2기 교육청 특색사업 그리고 교육부 역점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제주 YMC 유치원, 그리고 남은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공립제주 고등이 나눔 어린이집, 해오름 어린이집, 지혜 어린이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유치원 5기관은 쭉 4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지속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24년도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6기관의 평균입니다. 운영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95% 그리고 교사대 영유아 수 적정화는 96%, 교육의 질 개선에서는 95%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9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교사대 영유아 수 적정화 부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시범사업 4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의견들을 몇 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지문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방문 모니터링도 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3회 모니터링도 하면서 회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 3분을 구성을 해서 각 기관마다 이제 교육 보육 과정 그리고 운영 현황 그리고 유보통합 상황에 대해서 상향 평준화 과제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해주셔서 기관 특성 그리고 이음교육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며 4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은 이제 호소를 하셨으나 교육부의 강경 지침으로 인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이기 교육청 특색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프로그램과 장애 유아 진단 및 치료비 지원, 어린이집 문화예술 공연 이렇게 세 꼭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으로 인해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영유아 개별 그리고 집단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 지원, 그리고 교사가 직접 현장에서 적기에 개입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유아 진단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특수교육팀에서 협력을 해서 유아 진단 및 치료비 지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의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두 확대하기는 좀 어려워서 읍면지역 3호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연 3회의 공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공문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기 시범기간 3호세도 가 있는 어린이집은 1회씩 공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으나 그 교육부에서 보내주는 특별 교부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모하게 될 교육부 역점 사업 두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초 이음교육 그리고 이음학기를 운영을 하는 사업과 그리고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어초 이음교육은 이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그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이음학기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 팀당 그 400만 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점형 돌봄기관은 이제 거점기관 한 곳과 그리고 협력하는 4곳 이내 정도의 기관이 모여서 한 팀이 돼가지고 맞춤형 그 돌봄과 그리고 토요일 휴일 돌봄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4,2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관 규모와 그리고 인원수 그리고 여건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이렇게 선정하게 되고, 거점형은 서류 심사, 방문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응모 기간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어초 이음교육 그 학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이렇게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학습 공동체 등을 운영하고 이런 내용을 조금 아시고 계실 텐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매칭을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근 어린이집과 같이 해서 초등학교와 매칭하실 수도 있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이제 선도교사와 함께 초등학교 선도교사와 함께하는 이음교육,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모여서 초등학교와 이음교육을 같이 하거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1학기에는 그 어린이집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원이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이음 교육에 대한 그런 준비 기간으로 갖고 2학기에는 이음 학기로 이제 지정을 하셔서 공동 교육 활동 및 행사 등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렵거나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실 때는 5세 이음교육 표준안이 이번에 이제 현장 지원 자료로 누리과정 포털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같이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 화면하고 이 빔 화면이 지금 시간차로 막 떠올라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돌봄 그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돌봄기관 그 운영은 기본 운영 시간 내에 돌봄 제공으로 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지역 및 기관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돌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돌봄 예시로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방과 후까지 해서 돌봄을 안 하시는 기관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의 연장 보육이나 야간 연장 보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을 구성하실 수, 그 팀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야간 연장 보육하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같이 그 팀을 구성해서 이용하시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보육과 야간 연장 보육을 하시는 그 어린이집이 확대하는 방향성에서 토요 휴일 돌봄을 이렇게 우리가 신청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거점을 이용할 때에는 그 기존 보육 제도를 적용을 받고 보육료를 저희가 사업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육제도의 그 사업비와 저희 사업비를 다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데 중복만 안 되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이 지원이 불가되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타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작년에 0세부터 4세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4세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0세부터 3세까지 지자체와 5대5 분담금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유튜브로 송출할 예정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과 그리고 대면과 그리고 비대면으로 저희가 꾸준히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특별법 또는 통합 모델과 관련한 정책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는 저희가 이게 화면하고 이게 다르게 나와가지고 좀 이런 오류가 생겼네요.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최종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10시에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이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은 선생님들 갖고 계신 유인물 보시면서 응모하는 방법, 실행계획서 쓰는 방법, 신청서 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그 어린이집에서 단독으로 생각하셔서 우린 이렇게 운영할 거야 해서 그냥 작성해서 내시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와 반드시 매칭에 대한 그 협의를 먼저 하시고 나서 기관 현황 그리고 목적, 세부 추진 계획에서 기관 방식 계획 내용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여기에 1, 2학기 추진 내용과 학습 공동체 운영 내용 등 보호자 교육 등 이런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평가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음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예산 사용 계획을 작성해 주시고 저희 도교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여 유형에 대해서 맞춤형 돌봄을 할 건지, 그리고 토요 휴일 돌봄을 할 건지, 그 주변 그 협력기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같이 협력을 하셔서 여기에 시간을 보시면 그 돌봄 유형과 시간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요수는 총 몇 명이고, 그리고 거점 기관의 현황과 협력 기관의 현황을 여기 조금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속에 보면 이제 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실 때는 표지와 내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거점 기관과 협력 기관 네 곳이 그 현황 할 때 이 돌봄 이용 유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 수를 좀 늘리거나 허수로 기재를 할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 즉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기간 운영 현황을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용어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돌봄 계획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목적, 운영, 배경, 방침, 세부 추진 계획, 예산,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하시고 세부 추진 계획 내용으로는 이렇게 기관 운영 현황, 통합 차량 운영 현황, 인력 운영 현황, 홍보 계획, 안전관리, 보험, 프로그램, 객관식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설명은 다 마쳤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거든요. 페인트한다, 도배한다, 신입생 한다. 이 시간에 여기다가 불러다 놓고 지금 뭐를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음교육 있잖아요. 장 학사님 아주 쉽게 그 이음교육을 하라 그러는데 초등학교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이음교육 아무도 안 해준대요. 병설 유치원하고만 한답니다. 이거를 이음교육을 정말로 교육부 소관이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어린이집하고 이음교육하고. 말씀을 지금 우리가 거짓입니까?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몇 번 만나고 이 학교 저 학교 다 만나도 아무도 안 해준대요. 자기네 병설 유치원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음교육을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학교에다가 이음교육 어린이집하고 꼭 해달라고 공문, 공지 그거를 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거를 보내줘야 이음교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의 어린이집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범교육 어린이집 우리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1년 동안 우리도 1년은 아니지만 거의 진짜 1년 동안 밤낮 밤새면서 우리 선생님들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 올해는 이렇게 자기네 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범학교 하는 어린이집만 혜택을 주는 이유는 차별 아닙니까? 아까 문화공연도 그 시범학교 3군데만 3세 5세 한다고 그럼 시범학교 안 되는 어린이들은 뭡니까? 제주도 어린이 대한민국 어린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설명서 김원정 교수님이랑 뭐 이것저것 설명했는데 우리 엄청 바빠도 무슨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시간 내고 왔거든요. 일하는 거 다 중단해놓고 뭐 하는 건지 다시는 이런 거로 해서 저희들 부르지 마세요. 이음교육에 대한 그 공문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초등학교로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해 주셔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매칭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셔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이 교육부에서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공문 받았는데 병설 유치원하고 하라고 합니다. 아예 어린이집이라면요 학교에서 전화 자체를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관 한번 빚는데도요 어린이집은 일단 아웃입니다. 근데 무슨 이 상황에서 어느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 오신 분들 다 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걸 먼저 방법을 먼저 우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 어려움은 정말 아니 교육청은 좀 시청 도청하고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음교육이 뭐니 웬만하면 따라가 보려고 힘들어도 좋으니까 교육이니까 오늘 보니까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네요. 전체 대상으로 문화공연이든 무슨 거든 3세면 3세 5세면 5세 다른 어린이집도 다 신청하는 애들 해줘야지. 어느 어린이집 해주고 어느 집 안 해주고 우리 그 시범교육 세고 타는 거 들으러 왔습니까? 교육청 자랑하는 거 들으러 왔어요? 네, 혹시 다른 원장님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교육부 지침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교 시범 사업을 기존에는 영유아 학교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일부 기관이 아닌 전체 영유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와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지역 그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체험을 기획을 해봤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이게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 교부금이 그렇게 여유 있게 배부가 안 돼서 이번에 일단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호세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더 확대를 해서 여러 원장님들이 더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교육 부분도 일단 초등교육과에서 각 초등학교로 공문은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장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원장님들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현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았으니 돌아가서 원장님들 마음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초등학교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세부적인 그 아까 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원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린이집에도 그 초등학교가 열려 있는 초등학교 어초랑 연결돼 있는 준비되어 있는 학교를 저에게 목록을 주시면 그 어린이집 그 목록 안차에 찾을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서귀포에 있는 공립 한울 어린이집 원장인데 지금 다 제주시에만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는 지금 지역적 안배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안배도 분명히 하겠다고 저번에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윤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곳을 선정하고 있어서 제주시 한 곳, 서귀포 한 곳을 지역 안배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귀포에 의무가 없고 제주시만 이제 두 곳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지역 안배를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서귀포에서도 의무를 한다면 이번에는 제주시 한 곳, 서귀포 한 곳 이렇게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는 또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어린이집 원장 저희가 가서 오늘 교장 선생님 만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교장 선생님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열려있는 곳을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가서 만나고 그곳에 가서 저기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돌아가서 초등교육과랑 한번 다시 협의도 하고 알려보고 다시 원장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기관 중에서 한 기관이 지금 어쨌든 뭐 자의회에서 이렇게 5기관 혼동이 됐다고 하면 그 나머지 한 곳에서도 지금 지역적 안배가 안 돼 있는 서귀포에도 저기 뭔가 지원을 뭔가 그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공론화해서 뭔가 저희들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교육청에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해서 이기 사업이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되게 불만이거든요. 저희가 그 시범기관 한 곳이 포기를 해서 또 이제 TO가 생겼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가 한 곳을 더 선정해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문의를 했더니 더 이상의 확대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특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저희가 자유로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한 곳이 포기가 됐지만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고 저렇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희랑 같이 의논해 주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원장님들과 소통하는 시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요. 네. 저기 제주시에 있는 나나 어린이집 원장 임찬선입니다. 아까 시범 사업에 대한 공유 결과를 이제 공유를 했는데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배설이 보글보글했습니다. 왜냐? 우리 어린이집은 돈을 지원 안 해도 저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돈 지원해서 그만큼 결과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이음도 2개, 거점도 2개, 5개 이렇게 하는데 실례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못해서 배가 아프다 이런 질투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내려왔지만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돈을 이제 배분해서 확대한 건 아시죠? 전 곰곰이 이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 돈을 좀 더 많은 어린이집이 이 유보 통합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생각.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면 이거를 더 많이 나눔을 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실은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실행하지 마시고 좀 더 실은 돈을 안 줘도 그만큼 효과 있게 어린이집들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돈을 좀 나누어서 더 많은 거점 기관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그 모든 원장님들의 개인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견도 대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대구 말고 다른 타 지역에서는 타 지역이 아니라 교육부의 일단 유보통합 시범사업 학교에 대한 그 과제는 그 4대 상량 평준화 과제를 중심으로 이걸 한번 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돌봄 확대와 그리고 교사대 영유아수 비율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교육의 질 개선으로 위해 투입될 예산과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에 투입될 예산과 비교했을 때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4대 상량 평준화 과제를 적용해 보는 것이 일단은 이 시범 사업의 취지여서 저희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단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린이집에 일괄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5년도에 그 2기 특색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아까 저희 사무관님께서 미리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모두 다 하기에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협의도 거치고 해서 이렇게 운면적으로 우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마음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을 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교육부 예산, 교부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나오신 원장님들 의견도 반영하면서 내년 사업이나 이런 거 더 확대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공유회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